자, 오늘은 지프 랭글러 4X입니다. 지프의 최초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양이고, 제가 사실 랭글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확히도 이 차량 동일한 오버랜드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랭글러 오버랜드 모델과 4X 오버랜드가 얼마나 좀 다르고, 이제 운영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이 또 개선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인 만큼 이 하이브리드 성능, 매끄러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튜닝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일반 랭글러랑 구분하기 힘들 만큼 비슷합니다. 오버랜드 트림 기준으로 파란색 4X 전용 배지를 붙인 거,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위치한 전기 충전구, 새로운 하이드로블루 외장 색상, 그리고 기존 오버랜드와 동일한 18인치 타이어와 휠이 사용되는데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아무래도 내연기관 모델을 친환경차로 변환하다 보니까 외형을 크게 손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워낙 많은 마니아를 거느린 이 랭글러 특유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PHEV 전용 기능들이 추가된 정도예요. 계기판은 녹색으로 꾸며놨고요. 오른편에는 속도계 대신 충방전 상태를 나타내는 게이지를 달았어요. 중앙 모니터에는 하이브리드 관련 페이지가 추가가 됐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구동 관련된 설정이나 모니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 뒤편에 보시면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고, 일렉트릭은 전기가 단 1%라도 있다면 전기만 사용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세이브 모드는 말 그대로 배터리를 절약하는 모드인데요.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를 절약하는 거, 다른 하나는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랭글러 4X의 배터리가 거의 가득 차 있다 하시면, 그때는 이세이브 모드에서 배터리를 아끼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 이세이브 모드에서 엔진을 켜서 적극적으로 충전을 하는 그 모드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시보드 위쪽 가운데에 보면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램프도 달았어요. 그 밖에는 모드 버튼이 하나가 추가가 된 점 빼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랭글러가 연비가 별로 좋지 않은 차인데, 기존 오버랜드 모델의 연비는 9km/L예요. 근데 이 랭글러 4Xe는 12.7km/L입니다. 이게 별로 향상이 없는 것 같지만 비율로 따지면 40% 이상 오른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300kg 이상 늘었거든요. 적은 변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편의 옵션들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구가 버튼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존 랭글러는 키를 갖다가 돌려서 열어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4Xe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얹혀 있고, 연료 탱크 내부에 유증기가 찰 가능성이 있어요. 감압이 이루어진 후에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바뀐 거지만 실제로 편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가장 큰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기존 랭글러도 2.0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272마력, 토크는 40.8kgm의 강력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랭글러 4Xe에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는데요. 출력이 각각 45마력, 136마력짜리입니다. 그래서 45마력 모터는 엔진 옆에 벨트로 연결이 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136마력짜리 모터는 메인 모터여서 변속기 안쪽에 위치를 하고요. GF사의 8단 변속기와 맞물려서 강력한 힘을 기존의 272마력이었던 게 무려 375마력으로, 그리고 합산 토크는 65kgm로 굉장히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보통 PHEV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강력한 전기 모터, 그리고 넉넉한 배터리가 연비를 높이기 때문인데요. 지프는 가솔린 엔진 자체의 출력과 연비 향상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엔진 자체에 대한 튜닝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엔진 소음이나 질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랭글러의 엔진이 좀 걸걸하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삼성 SDI의 고전압 배터리가 쓰입니다. 15.23kWh 리튬이온 배터리고, 보증은 미국과 동일하게 8년 16만 km를 보증합니다. 완속 충전만 가능한 PHEV 모델인데요.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7kW 전용 홈 충전기로 하면 2시간 반이고요.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2.4kW짜리로는 7시간이 걸립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용량은 784리터고 폴딩 시에는 1909리터까지 늘어나는데요. 원래 오버랜드가 897리터, 폴딩 시에는 2050리터였기 때문에 한 60에서 거의 100리터 가까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적인 차이보다는 체감적으로 줄어든 느낌은 적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뭐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걸 즐길 때는 다소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전에 랭글러도 풀플랫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졌습니다. 2열 공간은 이전과 동일한데요. 느낌상 뒷좌석이 조금 더 편해진 감이 있어요. 뭔가 방석 길이도 아주 약간 길어진 느낌이고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이 시트 자체에 변화는 없었다고 했는데 아마 시트를 폴딩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치수를 정확히 재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길이를 제가 재봤더니 배터리 때문에 올라온 턱의 높이가 약 18cm 정도 됐고요. 길이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82cm에서 3cm 정도가 나왔습니다.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요. 장거리를 뒷좌석에서 이동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전보다 편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치수를 재봤더니 높이도 조금 더 높아졌고 방석의 길이도 좀 더 길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방석 길이가 42cm 정도, 방석의 높이는 35cm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가 각도 조절을 살짝 해놔서 높아진 겁니다. 근데 랭글러 4XE는 방석 길이가 무려 48cm에 달하고요. 높이도 37cm, 36cm 정도가 됩니다. 몇 cm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포지션의 변화를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좀 높이가 높아졌고 또 폴딩 방식이 차이가 나면서 시트 방석의 길이가 변화한 것 뿐인데 이 작은 차이가 사람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랭글러가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좋습니다. 시내에서 저속 주행 시에 그리고 주차장 등에서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차체는 많이 무거워졌지만 모터 파워가 충분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엔진을 켜고 끌 때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게 그리고 회전 질감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 RPM을 쓰려는 노력도 보이고요. 다만 이 45마력이나 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출력 향상은 크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전기로만 주행할 때는 실내에서 그 윙하는 특유의 소음이 좀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전기로만 주행한다면 꼭 나야 할 소리지만 실내에서 들을 땐 약간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커서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는 약간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잘 만드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엔진과 모터가 빠르고 부드럽게 개입하는 이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보입니다. 그래도 지프 코리아가 처음으로 내놓은 PHEV라는 점에서는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아쉬웠던 건 배터리인데요. 완충 시에 32km를 갈 수 있는데 배터리 충전 모드로 해놔도 계속 엔진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발 시나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요. 그래서 항상 엔진을 켜서 배터리를 최대한 빨리 충전시키고 싶은데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자유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80%까지 충전을 하고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총 513km를 주행한 후에 주유를 했습니다. 이게 테스트 주행이 섞여 있어서 연비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가 100%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0km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비는 딱 10.0km/L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반 랭글러에 비해서는 이 작은 연료 탱크 때문에 주유를 조금 더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8,340만원이라는 가격, 이 제작 단가가 높아지는 PHEV 특성상 가격이 오른 점은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천만원대 중반에 달하는 랭글러에도 많은 옵션들이 빠졌어요. 이를테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고요. 그리고 오프로드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윈도우 스위치도 앞쪽만 내리는 것만 오토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전부 다 수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버랜드나 과거 사하라 이런 모델들이 오프로드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만큼
편의 사양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출시되는 연식 변경 모델이나 추후에 들어올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프가 옵션으로 타는 차가 아닌 걸 알고 저도 지프의 매력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편의 사양들은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넣어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편의 장비와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